자, 오늘 조회는 책 읽어주는 남자 2탄. 저쪽에서 엄청 떨고 있어요. 남궁현 강사님, 지난번 1탄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2탄을 또 준비하셨어요. 네, 어제 잠도 못 자고. 남궁현 선생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옆에서 와요. 안녕하세요, 남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조회에 또 참석해 주시고, 제가 또 뭐라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니까 저한테 너무 영광입니다. 가지 마시고 옆에서 보조하셔야 돼요. 네. 네. 지난번에 제 마음으로는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예, 뭐 중요한 메시지가 올 게 있어서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시간이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런 뭐 중원본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도 마무리를 줘야겠다 했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까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아침 일찍부터 우리 또 미인들과 또 미남들 사장님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네. 좋으시죠? 이런 말 들으니까. 네, 누구나 자기에게 칭찬하고 좋은 말 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말 하면 안 좋은 말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겠죠. 네. 네. 지난번에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 위해서 제가 지난번과 오늘 해서 읽어드렸던 그런 책이 뭐냐면 요 이상현 박사님께서 만드신 요 애터미 성공의 비밀 인문학에서 찾다라고 했습니다. 요 책인데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그리는 자기의 어떤 그런 삶, 인문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의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박사님 표현하셨더라고요. 사실 책을 누구한테 이렇게 제가 많이 읽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저도 이 책을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더 많이 조금 더 이렇게 저를 스스로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보는 것도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서 오는 그런 자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보기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책을 통해서는 또 다른 이런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들 또 내가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시간들 되신다고 하시게 되면 이 책을 한번 제가 권해드리는 책이니까 한번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5개 챕터 중에서 첫 번째만 소개를 했어요. 인문학 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합법적인 것과 합리적인 일,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합법적,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합법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건 당연히 합법적인 일인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있냐 없냐라는 것들이죠.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이게 다른 행동인가 아니면 누가 봐서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가. 아마 그래서 불법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조금 더 약간 어렵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선에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덕을 베풀자라고 했어요. 보시게 되면 나와 사실 보게 되면 덕을 베풀자라는 게 나와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사실을 되게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나랑 반대가 되는 의견, 나와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나한테는 손해가 많이 오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을 많이 두지 않고 나와 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밑에 같이 사업하고 있는 그런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자칫 또 그 관계가 깨지거나 하게 되면 한순간에 또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었었다면 어땠었을까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그런 위치와 환경을 조금 더 바꿔볼 수 있는 자세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유연한 그런 사고 능력, 비판적인 그런 사고력 이런 부분들 유연성은 이따가 제가 잠깐 소개할 것도 있지만 사람의 신체 능력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관절이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빳빳하게 되면 부러진다는 것들이죠.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또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그렇게 탄력 있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비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내 안에가 내가 뭔가를 어떤 것들을 채워지려고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비워 나가야지만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순환은 굉장히 좋은 것들.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나름대로 내가 실천을 하고 또 실천에 따르게 되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있겠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그냥 딱 두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내가 또 곰곰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또 내가 혹시 만약에 기대하지 못했던 또 예상 밖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더라고 하게 되면 점검하고 또 나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또 더 좋은 그런 다른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하는 거 계속 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당연히 수업 시간 지킬 겁니다. 45분인데 우리 10시 이전에는 제가 최대한 또 끝낼 수 있도록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지루하지 않도록 동영상도 몇 개 준비하고 또 제가 지난번보다 그래도 조금 더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좀 오늘 거 이렇게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책도 읽어주면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힘 받고 또 도움되고 또 내가 이렇게 좀 나 스스로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저와 똑같이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었었고, 여기 2부가 두 번째가 이제 심리학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보게 되면 이 중에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2부, 3, 2, 3, 4, 5, 5개, 4개의 챕터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은 내용이어서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뭐 넣고 하기가 좀 그런데, 한번 요거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 무엇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가 아마 이 부분은 목표에 대한 부분일 것 같죠. 목표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2021년 신년 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목표를 세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목표는 크게는 그냥 짧게는 그냥 뭐 단기 목표 그리고 뭐 중기 목표 장기 목표 거창하게 있지만 아무래도 볼 때는 그냥 본인이 내가 올해 한 해, 내가 오늘, 뭐 짧게 본다고 하게 되면 내가 이번 주에는 뭐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가 또 한 달 뒤에는 어떠한 목표, 또 내가 6개월 되는 어떤 목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중장기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보게 되면 내가 올 1년, 2021년도를
내가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지금의 과정을 하게 되면 나는 뭐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 시나리오에서 목표했던 그런 뭔가에 대한 어떤 내가 성취가 되어 있는 부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목표가 내가 혹시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좀 미진하고 또 불확실하고 하다고 하게 되면 늦지는 않은 거죠.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 또 아니면 내가 뭔가에 대해서 목표를 먼저 일하는 중에도 목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목표를 잡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일하는 중에 그냥 하다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내가 뭐 오기가 생겨서 아니면 새로운 그런 목표가 생겨서 또 아니면 가정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내 어떤 신체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새로운 그런 목표는 항상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하다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있다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거를 해야 돼. 난 꼭 이거를 해야 돼. 물론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게 되면 조금씩 수정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꼭 내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방향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약간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목표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은 크게 가져라. 그러면 혹시나 그 꿈이 깨져도 그 조각도 크다. 네? 아, 저도 들은 말인데 내가 해놓고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꿈을 크게 되면 그 꿈이 혹시라도 잘 안 되더라도 깨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각도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뭐 목표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예? 뭐 우리가 그 좋은 말은 많이 있는데 no cross, no crown. 내가 어떤 고통이 없으면 나에게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목표가 있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분명히 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지불, 우리가 소위 알고 대가지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장님들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스폰서나 파트너와의 그런 계속적인 그런 소통을 통해서든지 계속 본인이 이 목표를 향해서 다져나가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 그렇죠.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에 꽂혀 있으면 꽂혀 있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쪽만. 근데 그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나는 내가 이게 맞다고 봐. 아, 예,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이 들려오지 않고 내가 보이는 그런 부분만 본다는 거죠. 그 단면만.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는 분명히 소통이 필요한 것들. 다 뭐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뭐 소통, 유연성, 그리고 뭐 목표 설정하고 조금 뭐 대가 지불하고 다 좋은 말들 같아요. 근데 그 좋은 말들이 그냥 내가 생각만 하고 내가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천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내가 뭐 이런 좋은 말을 들었어. 내가 또 뭐 누가 나한테 유익한 그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조언을 들었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듣는 것들을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감정이 먼저이고 이성은 나중이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보면 왜 감정이 먼저? 당연히 감정이 먼저이고 이성은 나중이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첫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가. 근데 그 이미지가 안 좋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에 좋은 감정이 있거나 하게 되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거나 아니면 권하거나 설명하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것들이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나에게 판단을 요구했었을 때 그때 이성이 나한테 작동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그냥 나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어떠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가가는가. 이 뒤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스킬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그런 방법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예? 그런 부분도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알렉산더 대왕의 동전. 이거 뭐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그런 왕이었었죠. 어,
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 그 이순신 장군, 네, 그 명랑, 그 대첩처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준비한 동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동전은 사실 앞뒤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 앞뒤가 똑같은 모양인데 이거를 부하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앞이 나오게 되면 이기고 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던졌어요. 당연히 결과는 어디가 나오죠? 앞면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하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열심히 싸웠더니 이겼더라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좀 허무맹랑하다고 했지만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만큼에 대한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가지고 어 내가 어떤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리더를 따라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어,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했나요? 아니, 피그말리온 이펙트.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 약을, 감기약을 먹으면 당연히 낫는 건데, 감기약이 아니라 영양제를 주면서, 자, 이거는 감기약인데, 뭐, 영양제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길은 밝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동굴에서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길을 찾거나 했었을 때 당연히 빛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는데 길은 당연히 밝은 곳에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어두운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본인이 노력을 하게 되면 밝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 내가 뭐 어려운 쪽이지만 내가 하는 길이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될 수 있는 것들이야. 해가지고 낙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쪽이 아닌 그 어두움을 뚫었을 때 나한테 오는 그런 빛, 나한테 오는 그런 쾌감. 이거는 아마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절대적으로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보시게 되면 유리창 한 장이 깨지면 집이 무너진다.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유리창 한 장이 깨지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그냥 허름한 집인데 누군가 한 명이 와서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저 집이 괜찮은 집인데 왜 유리창이 깨져 있지? 이 사람도 유리창 또 하나 던졌어요. 돌 던져서 또 깨졌어요. 점점 누군가는 와서 유리창을 깨고 누군가는 와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 사람이 살지 않은 거 보니까 와서 어떤 집기류들을 파손하고 그리고 또 문짝도 뭐 띄워놓고 발로 차고 하다 보니까 괜찮았던 집이 나중에는 폐허가 된 거죠. 이건 뭐냐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 느끼시겠지만 뭔가 하나를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망가뜨리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누가 하나가 낙서를 했으면 이 굉장히 깨끗한 건데 집에도 보게 되면 도배를 많이 해놨지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도배되어 있는데 누가 하나 낙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들 키 잰다고 해서 거기다가 키 잰 다음에 뭐 1m 20, 또 그 다음에 1m 20, 30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치가 내가 굉장히 잘 해왔던 그런 가치가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사실은 이루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들이 무너진다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그런 것들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잘 유지하고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세 번째 거, 제 3부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뒤에 보시게 되면, 이 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놨었는데, 예를 다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리더십, 오타가 났네요. 리더십인데, 미래를 대비하는 통찰력. 음,
여기는 일곱 번째 보시게 되면 뭐 사람을 잘못 쓰면 망한다. 그다음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 일곱 번째, 전투에 이기고도 전쟁에 질 수 있다. 자, 리더가 목표한 바를 얻더라도 신뢰를 잃게 되면 주변 사람이 떠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타격이죠. 내가 뭐 이거는 뭐 지금 사장님들 머릿속에 뭐 어떤 생각이 다 뭐 떠오르실 것들인데 내가 뭔가의 목표를 위해서 막 갔어요. 뭐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 뭐 직급에 대한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뭐 단기적으로 내가 뭐 뭔가를 뭐 하겠다. 내가 뭐 이번에 뭐 누구를 내가 판매사를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 조직을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해가지고 다 같이 했는데 그 리더가 자칫 내가 혹시 나에 대한 그런 편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무리하게 아니면 조금 좀 과도하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하다가 일하는 중에 조금 물어보고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가다가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든 이뤘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혹시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아 이건 또 나한테 오히려 득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전투에 이기고도 전쟁에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좋게 생각하시게 되는 것과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 사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인데 내가 평상시에 일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나 자신을 내가 만들어 갈 때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모두가 손해보는 치킨 게임. 언젠가 한번 우리 굿모닝 애터미 했었죠. 굿모닝 애터미 5분 더 인문학에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치킨 게임은 미국에서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런 게임이었었는데 아주 굉장히 무식하고 간단한 게임이에요. 보면은 차들이 정면에 똑같이 오다가 누가 먼저 피하느냐. 또 내가 낭떠러지를 가다가 또 똑같이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누가 먼저 차에서 뛰어내리느냐. 굉장히 무모한 거죠. 응? 굉장히 무모한 것들이죠. 내가 뭐 어차피 내가 똑같이 그냥 자기 어떤 그런 뭐 용기 아니면은 뭐 자기 어떤 그런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뭐 경기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무의미하죠. 둘 다 똑같은 생각이면 똑같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피하지 않게 되면 충돌해서 둘 다 안 좋게 뭐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몸에 큰 부상을 입거나 어떻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다른 그런 부수적인 뭐 가족에 대한 아니면 자기 조직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가 손해보는 치킨 게임 이런 것들을 혹시나 우리가 지금 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오리가 부활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인내심에 대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장수가 어떤 전투를 하려고 있는데 그 전투를 하는 중에 앞에 오리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야, 생명이 태어날 때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교육 때문에 이 장수는 그냥 산 오리가 부화할 때까지 알을 품고 그 알이 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리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대편에 있는 적장이 항복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나와 싸우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찮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하찮은 그런 일인데 오리가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이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사람 밑에 가서 내가 충분히 이 사람한테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급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나중에 행동을 하고 그냥 본인이 뭐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본인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깨우는 게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저도 경험주의자예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 네가 일단 해봐.
저는 당연히 보이죠. 이게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은 보이는데 나중에 뭐 돌아보고 나게 되면 아, 내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맞다가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아, 그래, 아니, 진짜 아니네. 본인이 느끼면 그 느껴서 나한테 체감이 된 거는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뭐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요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그냥 두는 거죠. 그냥 뭐 냅둔다 그러는 게 무관심이 아니라 지켜는 보는 거죠. 지켜는 가는데 이렇게 워워 하면서도 그냥 본인이 아, 네네 한번 알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뭐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보다는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거는 나는 바람풍에도 너희는 바람풍해라. 자, 제 발음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바람풍으로 들립니까? 바람풍으로 들려요? 예. 사실 이게 바람풍이죠, 바람풍. 근데 혀 짧은 훈장님이 본인이 바람풍, 야, 너네, 나는 바람풍인데 나는 바람풍에 너네는 바람풍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바람풍. 제가 혹시나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런 표현 또 하면 안 되는데 혀 짧은 이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응? 이거는 조금 빗대서 하는 것들인데 자기는 똑바로 못해요. 자기는 똑바로 못하면서 아 나보고는 똑바로 하래. 이건 뭐 어불성설이죠. 예? 여기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거는 뭐 고귀한 신분에 따른 본인은 영국이 이제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위치에 맞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누구나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뭐 우리 뭐 강영일 총장이 얘기 들어보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판매사, 그 다음에 뭐 보게 되면 뭐 팀장, 국장님, 그 다음에 본부장님, 총장님, 단장님, 사장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요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위치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뭐 혹시라도 뭐 판매사 하시는 그런 분이나 그분들이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거나 보이는 시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경험이라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시야가 넓으니까 대신에 거기에 맞는 그런 생각과 거기에 맞는 그런 충분한 그런 그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때가 비로소 조금 더 조직이 잘 원활하게 이렇게 자전거가 잘 돌아가듯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자기는 똑바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4부. 자, 30분 벌써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네 번째에서는 제가 어떤 거냐면 뭐 기회는 우연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뭐 기회는 당연히 우연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누구한테 준비된 사람한테 그냥 있는 이렇게 넉넉히 있는 그런 사람한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아무 넉넉구가 아니라 지난번에 일부에서 했지만 분명히 내가 나에 대한 어떤 노력은 있어야 되고 나의 영감도 있지만 나의 능력도 있지만 내가 뭔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한테 있는 것들이 있지 복권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사실은 예? 그 사람한테 오지 않잖아요. 복권을 산 내가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고 내가 복권을 긁고 내가 복권을 조합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에 대한 나한테 얻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들어오셨나 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옆에서 해주시라고요. 예, 아셨죠? 예. 자, 그 다음,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말라.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사장님들은 가능성이 뭐 무한합니다. 뭐, 스스로 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고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는 말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 지금 뭘 할지도 본인도 몰라요. 내가 만약에 진짜 필 받고 내가 내 파트너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사람 뭔가 하나에 딱 꽂혔어. 그러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왜 극도의 힘이 나오게 되면
1톤 트럭도 내가 밀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의 한계, 또 이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타인에 대한 한계를 절대로 섣불리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규정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꾸준히 그냥 지금 잘 밟고 가시라는 것들이죠. 이거네요. 자, 저기 박상영 스토리. 요거 제가 동영상 한번 봐도 될까요? 저 준비하게 했는데. 이거 전에 송본부장이 이거 저기 강의하면서 했던 건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잠깐 제가 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중지하고 네. 소리 공유했어요? 지금 안 나오죠? 네. 네. 잠시만요. 누르고. 열어놨어요. 먼저 잠깐 이거 닫아봐요. 잠시만요. X. 얘를 먼저 열고. 제가 이렇게 기능이 딸리네요. 나중에 걸도는. 저도 많이 강의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이 주세요. 상태에서 줌으로 가서 공유. 어디? 여기요. 그거 누르고 이거 소리 공유. 틀면 돼요? 네. 되게 무식하죠? 잠깐 이거 좀 꺼져 있어. 이거 무식해요 뭐. 잘 못하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파리 에펠탑 전망대 꼭대기층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자기 암시 끝에 아니요, 무의식의 아니요.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올림픽 자, 펜싱 볼게요. 엠피 결승전 소리 박상현 들리세요? 선수와 임내 선수가 맞붙습니다. 네. 스코어 9대9 상황에서 연달아 4점을 내주는 박상현 선수. 플레이를 사브레와 달리 에페는 동시에 찔렀을 시 양 선수에게 점수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그때 관중석에서 들리는 한 아재의 목소리.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믿을 때 한 아재의 외침을 듣고 박상영 선수는 자기 암시를 반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반복한 후 결국 역전을 일궈내는 박상영 선수.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된다. 샤론 드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자기 암시는 엄청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저도 이거 참 보면서 볼 때마다 느낌이, 저도 운동을 조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마 누구든지 간에 이런 어떤 스포츠에 대한 감동의 순간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힘이 확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할 것도 없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내가 힘들거나 할 때 사실은 뭐 절망스러운 그런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그런 이런 격려의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동영상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빨리 하고 요 말 한번 제가 볼게요. 사람들은 정말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까? 우리는 사실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런 거죠. 내가 자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스타킹 가끔씩 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터지거나 그렇게 가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본인은 알고 있어. 어떻게 하다가 내가 터진 스타킹을 신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계속 그쪽이 신경이 쓰여서 뭐 전철에 앉든가 버스에 앉든가 아니면 누가 안 보는 곳에서도 계속 거기 신경이 쓰여 있는데 사람들은 정작 거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도 보면 이렇게 뭐 누가 나한테 이거 저 지난번에 강의했을 똑같은 옷이거든요. 근데 저 모르시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면. 여러분도 하는 행동이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는 부분 많이 있어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내가 그 잘못한 그런 부분이나 혹시 내가 말을 조금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행동을 잘못했거나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그런 생각들,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는 사실은 물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만들어가는 징크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는 요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는 꼭 내가 뭐 어떤 누구를 보게 되면 아니면 내가 아침에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 본인이 사실은 계속 그 잠재의식 속에 본인이 계속 주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들이죠.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나 그냥 하는 거 내 행동 나만 떳떳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떳떳하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딱 지맘의 법칙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네? 나만 좋으면 되는 거.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여기 오면 세상에서 값싼 제품은 충고라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좋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자기는 정작 안 하면서 그냥 말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안 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별로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만 괜히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냥 곱씹고 해서 자기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그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본인 혼자 그냥 뭐 집 쌓고 집 짓고 막 본인 혼자 안 좋은 생각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뭐 잠 못 자고 예민하신 분들 또 있어요. 본인 혼자 상상의 나래를 하시는 분들. 좀 때로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좀 이렇게 좀 공감이 가시는 분 많이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예. 너무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피곤해요. 자, 요거 사실 어려운 말은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인데 이거 말에 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법을 아니면은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로고스는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설득. 예를 들어서 내가 애터미의 어떤 보상 플랜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뭉뚱거려서 그냥 애터미 좋은 회사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딱딱딱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그리고 회장님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보상 플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에 대한 그런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할 때 그 사람한테 그 말이 쏙쏙 들어오고 어떤 기법이죠. 그걸 우리 로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적인 호소력,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아무리 논리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성을 움직이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 충분히 사실은 대화 전에 레포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가서 무조건 뭐 이런 것도 있죠. 조금 그렇지만 가끔씩 송본부장 가서 이제 강의하거나 아니면 후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은 스폰서님들 가가지고 후원할 때 보게 되면 그냥 가서 딱 앉혀놓고 자 저기 수입 보여주세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있는데 가서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지금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모두 아직 뭐 개시도 아직 안 했는데 가가지고 만나자마자 애터미하기 막 바로 해버리게 되면 처음 이 사람은 와서 뭔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하게 되면 야 이거 어떤 거지 상황이 뭔가에 대한 준비가 있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윤활유도 좀 이렇게 뿌려져 있고 또 뭐 오늘 뭐 아침 식사 어떻게 하셔서 저녁 때 만나게 되면 오늘 아침에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또 뭐 아침 식사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분이 만약에 뭐 그분의 직업과 내가 똑같지 않더라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설령 지금 급해요. 지금 나 이 사람 지금 뭔가 비전을 주고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스폰서를 데리고 왔고 같이 모시고 왔는데 빨리 스폰서님 뭔가 이 사람한테 비전 빨리 이렇게 주세요. 쭉쭉쭉쭉.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 좋긴 한데 또 그렇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들이죠. 아마 그런 것도 보게 되면 그냥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님들은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일에 대한 그런 순리가 있고 많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그런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따로 또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토스는 뭐냐면 화자의 품격이나 인격. 아까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아까 제가 왜 이성이 먼저고 나중에 감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성이 나중이라고 했었잖아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었는지 이 사람이 평상시 나한테 어떤 그런 존재였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거 또 들어야 돼? 우리가 이 영상 또 봐야 돼? 우리가 이거 또 이분 나 이거 들었어. 나 이 스폰서한테 이 얘기 들었어. 나 이 똑같은 보상 플랜 들었어. 하지만 그걸 내가 듣게 되면 그 상황 또 내가 들었을 때 그런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적재적소에 나한테 벌써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누군가 나한테 뭐 이러한 그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한테 본능적으로 딱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나오는 것들은 달라요. 그게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서 내가 거의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적어가면서 혹시 적으시는 분 있으시죠? 적자생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좋은 말 있으면 머릿속에도 가지고 계시고 또 생각나시면 적으시고 자, 요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몇 가지 아이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너 뭐 심박수를 잰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체육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신체가 낼 수 있는 다양한 힘의 종류가 있다.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뭐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어떤 거를 말하고자 하는지 아마 사장님들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근력은 뭐냐 하면 이 중에 진짜 우리 의학계에 또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데 예? 뭐 치료도 하시고 예? 도수 치료도 하시고 이분 계시는데 지금 예? 이분 이거 들으면 좀 그러겠지만 일단 네. 자, 근력은 뭐냐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힘이거든요. 수축은 조여지는 거고 이완은 이렇게 펴지는 거고 이게 근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근력과 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은 근육이 버티는 힘이에요. 심폐지구력은 우리가 심장과 폐 기능이 버티는 힘이에요.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보통 어떤 거 할 때 많이 생기죠? 수영, 등산, 유산소 운동 이런 거 할 때. 유산소 운동은 근데 전문적인 얘기 나오니까 말이 빨라지네. 네?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순발력은 근육이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폭발적인 힘, 우리가 왜 점프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유연성은 관절이 늘어나는 성질, 민첩성은 몸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체에 대한 나의 힘을 우리가 일하는 거에 조금 적용을 시켜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근력. 자, 내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짜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힘이 저희한테는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근지구력. 내가 뭔가를 버티는데 내 스스로가 지구력으로 볼게요. 내가 이 일을 조금씩 내 몸이 버티는 힘, 내 머리가 버티는 힘, 내 육체, 그다음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저희한테는 필요해요. 그리고 순발력. 내가 뭔가의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내가 순간적으로 나에 대한 어떤 순간적인 그런 순발력을 통해서 내가 일을 빵 추진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멈추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천천히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속도를 낼 때에는 내가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연성. 관절이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이거 아까 서두에 말했던 부분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맞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내가 욱해가지고 내가 욱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흡수. 내가 마치 내가 이렇게 어떤 피공을 잡는 것이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내가 공이 나한테 오는데 피구할 때 피구라는 종목 아시잖아요. 공을 내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내가 탕 튕기는 게 아니라 이 공을 내가 쑥 당겨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쑥 당기는 것들. 그다음 민첩성은 내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데 상황마다 내가 갑자기 몸이 바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때로는 내가 이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중간에서 중개 역할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파트너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파트너와의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이쪽도 내가 이쪽도 알아봐야 되고 이거는 시간을 때로는 아까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이런 상황 있으면 내가 빨리 내가 그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나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칫 내가 뭐 계보도에서 누구를 잘못 달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본사에 연락을 해서 스탑 시켜놓고 내가 매출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다른 쪽에다 옮기는 것도 나에 대한 어떤 순간적인 내가 민첩성을 발휘할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 지금 사장님들이 우리 모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의 신체 같은 능력을 우리가 애터미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역량, 최대한의 능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응용을 잠깐 했고요.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글을 오늘을 좀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사진이 있죠. 화면 공유하고 자, 혹시 요거 화면 공유 됐나요? 네. 네네. 자, 지금 사진 제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아버지와 딸이 가는데 굉장히 딸이 해맑게 웃고 있네요. 이렇게 나와요? 사진이 작게 보여요, 본부장님. 그래요? 작게 나오나요? 예. 웃는지 안 웃는지 봐요. 이게 저거가 됐나 보다. 잠시만요. 이게 안 보이나 그러면 잠깐. 어떻게 나오죠? 잠깐만요.
제가 오늘 많은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됐다. 근데 너무 크다. 아까 좀 제가 할게요. 지금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막 식은땀이 지금 막 뒤에서 막 쫙쫙 흘러요. 저는 여유를, 저는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기다리니까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네요. 이 위기 대처 능력 잠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순발력이요. 감사합니다. 순발력. 네, 우리 신광 국장님. 국장님이랑 그 공주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에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이죠. 아버지 굉장히 딸을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또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인데 아들 하기 위해서 아빠는 다 젖었네요. 그쵸? 그냥 그 마음이 딱 보면 어떤 마음인가 알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추운 날인데,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자기 옷 다 벗어서 이렇게, 향기를 느끼지 않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은 뭐냐면, 보시겠지만, 이렇게, 늑대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화살을 맞았는데, 결국에 한 발을 맞아서, 결국에는 늑대가 자기 새끼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죽은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는 더 나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절벽에서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지금 너무 아팠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다라고 했는데 요 다음에 한 문구가 있어요. 나는 너무 아팠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픈 건 이 사람, 이 지금 아버지, 이 지금 늑대 부모인데 그러나 마지막 한 발은 더 아팠다. 그 마지막 한 발은 자기 늑대 새끼한테 준 요 한 발이에요. 자기는 다 어떻게든 간에 아프긴 아팠었는데 제일 아팠던 건 요 한 발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혹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또 여기에서 신관성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에 군대에 있으셨는데 우리가 훈련할 때 유격 훈련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목봉체조라고 있잖아요. 목봉체조. 이 목봉체조는 이 목봉이 제가 알기로 한 13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보통. 물론 무게는 더 늘 수도 있지만, 뭐 전봇대 같은 경우는 뭐 200kg 가게 되는데, 이 목봉체조를 할 때 어떤 사람, 이거는 다 협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힘을 적게 되면 누군가 하나는 더 힘을 낼 수밖에 없고, 또 키 큰 사람이 당연히 우리 정순조 국장님처럼 키가 크신 분은 뭐 키가 작으신 분과 있게 되면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 이 보트도 해병대 캠프에서 많이 하는 이 보트도 무게가 100kg가 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들고도 있지만 때로는 머리에 들기도 하죠. 근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은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목봉체조나 아니면 목봉이나 아니면 이 고무보트나 이 사람들이 이거를 버티는 힘이 똑같지 않고 누구 하나가 자기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내가 힘을 빼거나 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무너지게 되고 다시 또 그 무거운 것들을 다시 어렵게 끌어올린 이 무게를 다시 내가 또 들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더 필요한 것들이죠. 그냥 내가 뒤뚱뒤뚱 가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누군가 하나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게 되면 또 누군가 하나는 야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가는 것들. 같이 끌어주는 것들. 결국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조직에서 누군가는 약간 조직에서 끄시는 그런 리더분도 있으시고 또 그 리더분과 또 같이 사장님과 연결해 주시는 그런 중간 리더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 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가야지만 되는데 누구 하나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나는 딴 생각하고 나는 힘 빼고 나는 또 그냥 내 생각만 하게 되고 나면 쉬어가고 물론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 물론 쉴 때도 같이 쉬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조금씩이라도 같이 뒤뚱뒤뚱 오리처럼 걸어가지만 같이 갈 때 결국에는 내가 이 무게를 딱 내려놓았을 때 내가 무거운 목봉과 내가 무거운 보트를 내려놓고 느끼게 된 나의 그 쉼과 나의 그 휴식은 무엇보다 나한테 달콤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내가 목표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서 변화되는 나의 성장을 통해서가 오히려 나한테는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면서 손 놓지 않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는 국장님들, 본부장님, 그리고 또 많이 계시고 사장님들, 팀장님, 또 판매사 계신 분들, 또 사장님들, 우리가 어떤 뭐 직급을 레벨로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같은 건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직급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긴 거고 한 것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같이 가야죠. 누가 위에서 끌어주고 또 뭐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내가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가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45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분, 15분 조금 지나갔습니다. 송 본부장이 올해 2021년도의 목표를 혹시 기억나세요? 욕먹는 해라고 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뭐 욕 먹어서 다 좋은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본인이 잘 이렇게 가면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도전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시고 또 본인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2021년에 새로운 이 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분도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올 한 해 목표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저는 그냥 저도 이거 아니었으면 이 책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었고 저 스스로도 더 많이 제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제 추위가 오늘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이 추위 잘 견디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재밌게 웃으시면서 이 활동하시고 몸 겨울에 또 관리하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저는 해외에서 지금 필리핀에서 또 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여러 해외에서 계신 분들한테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도 싶어요. 여기 여건과는 달리 정말 말도 잘 안 통하시고 또 여건도 많이 안 좋으신데 해외에서 많이 이 일을 같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해야 되는데 왜 어디 가셨습니까? 자,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무리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 딸 친구가 확진을 받아가지고 양성 반응이 그 아빠가 어느 회사에 갔다가 양성자 나와서 검사하고 또 딸도 검사하고 이랬는데 아빠가 확진이고 딸이 확진이에요. 근데 그 딸을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딸이 만나가지고 1시간 정도 눈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검사 해놨거든요 어제. 결과 물어보느라고 그 친구들은 또 다 어떻게 됐는지 다 음성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네, 아까 그래서 시작 막 할 때 그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 확인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어제는 모두 줌 미팅으로 다 돌려서 하느라고 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히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남경 본부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남궁현 선생님, 남경 그래서 강사님이 해주신 말 옆에서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성은경 너 똑바로 해. 하는 내용들이 다 저한테 막 하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이 책을 읽었지만 또 이렇게 들려주니까 또 달리 들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주는 내용 속에서 또 와닿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박사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내용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일할 수 있다면 애터미가 너무 쉬운 일이 아닐까. 근데 이건 누구의 혼자의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누구를 보기보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나 점검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의 준비해 주신 남궁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거 이거 목봉이랑 보트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들고 가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지금 당면에 있는 직급에 대한 생각이 우선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계보도도 어찌 보면 다 균형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몫들이 다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받들고 가는 뭔가 목표를 향해서 이제 이루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가 자기 힘을 들쓰려고 해버렸을 때는 다른 누군가가 그 힘을 지탱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거? 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 일을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임페리얼 가기까지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의 직급에 맞춰져 있는 걸 떠나서 우리는 임페리얼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직급을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목표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이번엔 제가 총장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신규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포커스가 스폰서가 가는 거에 맞춰져 버리면 내가 힘을 빼고 싶어지거든요. 지금 제가 가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충실히 해내가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 몫만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 모든 일들이 조금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게 아까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게 그거 느끼라고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위치에서의 내가 해야 될 책임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그 부분을 충실히 해나갔을 때에 그 조직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도 느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두 분 정도만 스피치 한번 해볼까요? 또 밤새 강의하신 보답으로 강의 준비하신 우리 최영신 팀장님. 스피치가 없나 했어요. 저만 스피치하고 끝낼까? 아까 이제 그 동굴 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예전에 제가 회장님이 해주신 그 동굴 속에서 빛이 조금만 보여도 그 길을 엎어지던 앞은 안 보이잖아요. 그 빛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래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공감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동굴 속에 깜깜하지만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긴 하지만 제가 완전히 다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굴 속 안에 껌껌한 상태에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빛이 저한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 안에서도 계속 움직여서 그 빛을 찾아내서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아까
그 동굴 속에 그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발 한 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 2020년도에 우수관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사 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깜깜한 그 작년에 20년도에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멈추지 않고 그 깜깜하지만 한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그 빛을 찾아내려고 했더니 그 빛이 찾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올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서 그게 확 마음에 지금 아까 강의를 해주실 때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이제 되게 가슴에 와닿아서 스피치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스피치가 얘기가 없이 끝날 줄 알고 빨리 손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길이 밝은 빛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이 공감이 좀 가셨나 봐요. 스피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할게요. 한 분. 조성진 저요? 사장님? 네네네네. 조성진.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성진입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그 근육의 능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근육의 능력, 뭐 근력, 지구력, 민첩성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육이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의 그 단백질 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백질들의 활주 운동으로 그런 근육에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애터미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용이나 우리 시스템에 참석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애터미를 하게 되면서 저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애터미에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부장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 용어가 나와서 뭐라고요? 이렇게 됐죠. 근육이 이루어져 있는 게 뭐하고 이루어졌더니 이게 애용과 시스템 참석인 것 같다. 그 기본 자체가 안 되면 근육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좀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오늘 스피치는 이제 하지 않으셨지만 느끼신 대로 오늘 시간 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오늘 보낸 이 시간 들은 이 내용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나라도 얻어서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